명절 선물이라고? 참치캔 상자를 받아든 순간 어머니는 더는 참지 않았다. 먼지 낀 상자, 유통기한 한 달도 안 남은 비타민. 그날 며느리는 집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우리는 결심했다. 이젠 부모라는 이름으로도 가족이라는 말로도 더는 봐주지 않기로. 시작됐다. 아들 며느리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이야기 속으로. 명절 전날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가 찾아왔어요. 넌 이걸 명절 선물이라고 가져온 거니? 우리가 명절날 참치 캔 세트 받으려고 집 내줬다고 생각하니? 어머니의 첫 마디에 아내는 당황했는지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님, 요즘 햄 세트도 가격 만만치 않아요. 아무것도 사오지 말라 하셔서 정성껏 준비한 건데 왜 화부터 내세요? 정성이란 게 꼭 햄이냐? 70 넘은 시부모한테 내가 이걸 진짜 선물이라고 가져올 수 있냐는 말이다. 아버지도 옆에서 거들고 나섰다. 사돈은 사위가 한우 세트와 홍삼 세트를 사줬다고 자랑하던데 너는 친정에는 잘 챙기고 시댁에는 이딴 걸로 때우냐? 넌 어느 부모만 부모냐? 그 말에 아내가 울컥한 듯 소리를 높였다. 우리가 명절 당일 못 온다 했잖아요. 오늘 미리 오기로 한 거고요. 가족끼리 꼭 명절에 다 모여야만 합니까? 그날 하루 못 본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야, 그런 소리가 어디 있냐? 아버지가 손을 내저었다. 명절엔 얼굴이라도 보고 가야지. 아니면 언제 또 보냐. 우리야 내 손주 정수 얼굴이 보고 싶어 그런 거다. 어머니도 말을 이었다. 그래. 평소에도 애 얼굴 안 보여주잖아. 명절이라도 봐야 우리가 사는 것 같지. 근데 선물이라곤 고작 이게 다냐? 아내는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 나섰다. 어머님, 아버님. 편하게 살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고 하셨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런데 고작 선물 세트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시면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자 아버지의 얼굴이 확 굳어졌다. 그래. 이참에 말 잘했다. 그동안 우리가 너희한테 뭘 어떻게 해줬는데 그렇게 싫으면 지금까지 받아먹은 거 다 내놓고 다시는 얼굴 보이지 마라. 뭐라고요? 내가 나섰다.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선물 하나로 집에서 내쫓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선물 하나 때문이 아니다. 넌 몰라도 된다. 우린 더는 못 참아. 그날 저녁 내 부모님과 아내 사이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 나는 말 한마디 꺼내기도 어려웠다. 그들의 말 속엔 오랫동안 쌓여온 오해와 서운함,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이 모두 얽혀 있었다. 며느리는 언제부턴가 나를 대놓고 경계하기 시작했다. 내가 손주 보겠다고 연락 없이 찾아간 적도 없고 늘 미리 말하고 움직였는데도 며느리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못 오게 했다. 결정적인 건 그날이었다. 손주 정수를 보고 싶어서 반찬 몇 가지를 만들어 아들 네 집으로 가져갔다. 카레며 깻잎 무침, 멸치볶음에 간장게장까지. 아이가 입에 맞는지 잘 먹었다는 게 생각나서 그날은 더 신경 써서 준비했었다. 현관 앞에 도착하자마자 안에서 손주의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TV 소리와 아이 목소리가 겹쳐 울려 퍼졌다. 기분이 좋아져서 얼른 초인종을 눌렀다. 그런데 아무리 눌러도 문을 열어주질 않았다. 결국 전화를 걸었다. 지수아, 나 지금 너희 집 앞이야. 벨이 고장났는지 안 울리네. 반찬이 무거워서 얼른 좀 열어줘.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다. 어머님, 저희 지금 정수 유치원 친구들이랑 키즈 카페 와 있어요.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오셨어요? 아니, 방금 전까지 집 안에서 TV 소리랑 정수 목소리가 들렸는데 내가 그걸 못 들을까 봐. 그건 어머님이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아래층 애기 소리일 거예요. 이 아파트가 워낙 소음이 심해서요. 그 순간 며느리의 말에서 내가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지를 깨달았다. 하지만 참았다. 그래. 그럼 나 근처 편의점에 있을게. 시원한 커피라도 마시며 기다릴게. 그러자 며느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어머님, 아무래도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식사도 해야 하고 아마 2~3시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반찬은 경비실에 맡겨둘게. 네, 그렇게 해주세요. 현관문 하나만 열어주면 되는 일을 굳이 이렇게까지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아파트 경비실에 반찬을 맡기러 가면서 속이 쓰렸다. 경비 아저씨가 반찬을 받아주면서도 한마디 했다. 참 이런 건 맡아주기 곤란한데요. 우리 냉장고 경비들 밥 반찬 넣어두는 거라서요. 뭐 민원 들어오면 저만 욕먹는 거잖아요. 죄송해요. 오늘 하루만 부탁드릴게요. 아들이 집에 없다 해서요. 글쎄요. 그의 엄마 아까 애랑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 제가 봤는데 지금 집에 없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자동차 보험 문제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철야, 보험료 아직 안 넣었더라. 아버지가 돈 줄 테니까 얼른 가입해라. 아버지 저 지금 야근 마치고 방금 들어왔어요. 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 일했는데 지금 보험 얘기까지 들으면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네가 안 해주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하니? 요즘 어른들도 핸드폰 어플 다 잘 쓰시잖아요. 왜 맨날 저한테만 부탁하세요? 그 순간이었다.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와 아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생생히 들려왔다. 그들은 전화를 끊은 줄 알았던 모양이었다. 아휴, 또 시작이네. 보험 하나 해달라고 매년 귀찮게 해. 그러게 말이야. 어플도 못 쓸 거면 그냥 받지 말던가. 공짜 증정품은 또 잘도 챙기시면서. 후기 쓰는 건 또 나한테 시켜. 싸구려 비타민 받자고 그렇게 귀찮게 하냐 진짜. 아휴, 우리 엄마는 딸이라도 있으니까 낫지. 나는 진짜 시집와서 이런 잔심부름까지 다 해야 하냐고. 이번 명절에도 그냥 우는 소리 좀 해. 선물 대충 싸들고 가서 고생하는 척하면 집이고 차고 뭐 하나 더 나오지 않겠어? 그 전에 드리자. 창고에 작년에 받은 거나 꺼내면 되겠지.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하얗게 굳었다. 며칠이 흐르고 추석 전주말. 예정대로 아들 내외가 집에 찾아왔다. 손에는 선물 세트 하나와 영양제 상자를 들고 있었다. 햄 세트 상자엔 묵은 먼지가 그대로 묻어 있었고 한쪽엔 2024년 추석 직원 선물이라는 스티커가 그대로 붙어 있었다. 영양제 상자는 표면이 낡고 증정용이라고 적혀 있었다. 유통기한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엄마, 아빠. 이거 추석 선물이에요. 저희가 요즘 좀 힘들어서 이 정도밖에 못 챙겼어요. 아니, 선물 같은 건 필요 없다. 근데 오늘이 추석도 아닌데 웬 선물이냐? 저희 이번 추석엔 회사 출근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미리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명절날까지 출근을 한다고? 무슨 회사가 그렇게 일을 시켜? 본사에서 갑자기 물량을 늘리라고 해서요. 계속 야근하고 있어서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네요. 그래, 고생 많구나. 근데 늦게 끝나면 정수는 누가 봐주냐? 내가 좀 봐줄까? 아니요, 어머님. 저희 엄마가 와서 보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제야 아버지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그래. 오늘 찾아온 김에 얘기 잘했다. 너희가 사는 집 말이다. 정수 키우기엔 좀 좁고 불편하다 그랬지? 네, 아버지. 정수가 자꾸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래서요. 40평대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어요. 지금 사는 집 팔아서 좀 보태주시면. 그래, 그래. 너희가 허리 졸라매고 열심히 산다니 우리가 도와줄 이유 없지. 집도 알아보고 차도 오래됐다면 외제차로 하나 바꿔줘야지. 정말요? 아버지 진짜예요. 절대 물으식이 없기예요. 그래, 그래. 고생 많았다. 다 너희가 잘하니까 해주는 거여. 나는 남편의 태도가 이상했다. 정말 화 한마디 내지 않고 오히려 웃으며 들어주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다. 그런데 남편이 내 손을 조용히 잡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마치 기다려보자는 눈빛이었다. 며느리와 아들은 모처럼 기분이 좋아졌는지 밝은 얼굴로 식사를 마치고 돌아갔다. 그날 밤 남편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며칠 동안 실컷 꿈꾸게 놔두자. 기대할수록 떨어지는 맛도 클 테니까.
남편의 말은 분노를 꾹꾹 눌러 담은 차가운 결심이었다. 며느리와 아들이 추석 연휴를 핑계로 스위스 여행을 간 사이 우리는 반찬을 만들어 아들 집 경비실에 맡기고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다. 며느리 카톡 프로필은 비행기 창밖, 구름 사진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걸 보고도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걸까? 우리를 대놓고 우롱한 것이다. 나는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수아, 추석이라 정신없지? 대충 시켜 먹지 말고 잘 챙겨 먹어. 반찬 몇 개 만들어서 경비실에 맡겨뒀으니까 퇴근하면서 찾아가. 답장은 다음 날이 되어서야 nep 한마디가 왔다. 연휴 마지막 날 밤, 우리는 그들의 귀가 시간에 맞춰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기다렸다. 8시 무렵 아들 부부가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민철야, 아버지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너희 짐은? 왜 택시 타고 왔어? 회사 물건이 있어서요. 운전하기 힘들어서 택시 탔어요. 그래 지수아. 내가 반찬통 가지러 왔어. 지난번 반찬 잘 먹었지? 네? 네. 멸치볶음이 정말 맛있었어요. 민철 씨도 맛있다면서 엄청 잘 먹었어요. 그 순간 남편이 눈을 가늘게 떴다. 그래. 그런데 말이다, 그 멸치볶음 이번엔 안 만들었거든. 며느리는 얼굴이 굳더니 반찬통은 내일 가져다 주겠다고 했다. 남편이 다시 말했다. 지금 줘. 내일 말고. 며느리는 고집스럽게 버텼지만 아버지의 말은 단호했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눌렀다. 너희가 이걸 들을 자격은 있다고 생각해서 말이다. 휴대폰에서 녹음된 대화가 흘러나왔다. 아들과 며느리가 우리를 어떻게 말했는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그 모든 말이 생생히 울려 퍼졌다. 휴대폰에서 흘러나온 음성은 잔인할 정도로 적나라했다. 거짓말, 욕설, 계산, 연기, 심지어는 집 팔아달라고 하자는 치밀한 계획까지. 며느리의 음성이, 그리고 아들의 맞장구 치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소리가 꺼지자 아들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했고 며느리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정수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남편은 냉정하게 말을 잘랐다. 정수, 내가 그 정수를 핑계로 우리 얼굴 피하던 사람 아니었냐? 손주 볼 생각에 반찬 싸서 찾아간 할머니 앞에서 문도 안 열던 게 누구였더라? 그건 그땐 진짜 사정이 있어서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은 그제야 더듬거리며 나섰다. 아버지, 저희는 정말 잘 살아보려고 그런 거예요. 점점 효도하면서 갚아나갈 생각도 있었고요. 우린 너희한테 효도하라고 한 적 없다. 그냥 손주 얼굴이나 가끔 보여달라고 했던 게 그렇게 큰 부탁이었냐? 저희도 저희 사정이 있어서요. 생활이 빠듯하니까 그게. 남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됐어. 그만하자. 너희가 좁아서 못 살겠다는 집 이미 부동산에 내놨다. 차도 바꾼다며 투덜대던 그 국산차도 배차 신청 다 해놨다. 전부 도로 걷어들이는 중이다. 아들은 뒷걸음질 치듯 말했다. 아버지가 먼저 사주신다 해놓고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가 먼저 속였잖아. 명절에 스위스 여행 가면서 회사 핑계대고 장모줄 명품백 얘기까지 고스란히 들었어. 며느리는 눈물 범벅 얼굴로 마지막 읍소를 했다. 어머님, 그 가방 사실 어머님 드리려고 산 거였어요. 정말이에요. 웃기지 마. 누가 누굴 속여. 내가 평소에 우리랑 같이 밥 한 번 제대로 먹은 적 있었니? 그런 내가 우리랑 여행을 같이 가겠다고?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고 아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애 데리고 처가에 가서 살던지 회사 사택에 들어가던지 알아서 해라. 더는 못 본다. 우리가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돈 죽어서 들고 가는 한이 있어도 너희한테는 절대 안 줄 거다.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집에서 나갔다.
며칠 후 몇 번 찾아와 무릎 꿇고 문자 보내고 어머니 아버지 잘못했다며 울며 불며 사정했지만 남편도 나도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 정수라도 생각해서 용서해야 하나 한순간 흔들렸지만 손자 얼굴도 더는 보고 싶지 않을 만큼 마음이 멀어져 있었다. 결국 아들은 처가로 들어가 장모님 집에서 살게 됐다고 들었다. 사위 사랑은 장모라지만 언제까지 그 사랑이 갈 수 있을지는 그들 몫이다. 우리는 바란 게 많지 않았다. 대단한 효도도 큰 선물도 아니다.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 잊지 않고 찾아주는 작은 마음. 그게 없었기에 이제 우리는 마음을 닫기로 했다. 자식이 밉다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그저 아프고 서운하고 너무 그리웠을 뿐이었죠. 하지만 참는 것도 한계가 있더군요. 사랑받지 못한 노년의 고독은 말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우린 바란 게 많지 않았습니다. 가끔의 안부 전화, 명절날 함께 앉은 밥상, 그리고 손주 웃는 얼굴. 그거면 됐다고 정말 그거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마저도 부담이라면 우린 이제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부모가, 누군가의 아들이, 며느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하나가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하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